그러면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가만히 타고 있는 거죠. 이 롤러코스터가 요동치는데 움직이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가만히 타고 있는 것이 지혜고 가장 요령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롤러코스터일 때야말로 가장 주식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이죠. 비합리적. 주식은 비합리적일 때 사서 합리적일 때 파는 것이 그게 투자 요체다. 버핏의 갈파입니다. 버핏. 버핏은 뭐 평생 팔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뭐 정상 가격일 때 꼭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다면 그때 파는 것이고 산다면 비합리적으로 주가가 형편없이 추락해 있을 때 그때 사면 제일 싸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합리적인 가격은 별로 사봐야 재미가 없는 거다라는 걸 또 말하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 좋은 가격.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도 좋은 가격일 때, 좋은 주식일 때, 우리가 보통 주가가 좋으면 좋은 주식이라 그러고 주가가 떨어지면 나쁜 주식이라 그러죠. 기업의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오직 주가만, 주가가 천천부지로 올라가면 좋은 주식이고 형편없이 떨어지면 나쁜 주식이죠. 그런데 좋은 기업이 나쁜 주식일 때 사면은 그게 최고죠.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일 때 사면 기업도 좋고 주가도 좋고, 그런데 그때 사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핏의 말도 정상적인 제값 다 주고 사면은 그게 뭐 어떻게 남겠느냐. 싸게 사야 남죠. 그러니까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투자의 기회를 주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근데 이 타이밍을 활용을 못하는 건 대부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이 흔들리는 데 대해만 온통 집중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언제 팔아먹겠느냐는 생각만 하지 저가에 살 수 있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지, 주가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기회를, 매수 기회를 잡느냐 매도 기회를 잡느냐의 그 선택의 하는 장이지. 그래서 오늘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오늘 미국의 그 월가에서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자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종목이 우버입니다. 우버. 우버는 저 공유 차량의 대명사죠. 우버는 미래의 그 새로운 트렌드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공유경제, 또 자율주행차 시대의 미래 자동차 시대, 또는 뭐 날아가는 자동차, 길거리에서 교통체증이 필요 없다. 엔진을 다시 이제 헬리콥터로 바꿔서 살짝 날았다가 다시 가고, 뭐든지 미래 신기술 IT 혁신의 총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유회사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이제 기업체 또는 사업 영역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탄생하는 것인데, 그것의 선두주자가 우버입니다. 그래서 우버가 지금 지난 주말에 어닝 쇼크로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닝 쇼크가 7% 떨어졌지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우버의 시가총액이 67조입니다. 우리 돈으로 67조가 넘죠. 곱하기 1.1을 해야 되니까 한 80조 가까이 되죠. 80조가 넘죠. 그건 100조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덩치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회사는 지금 지난 분기에 50억 달러, 5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
100조 되는 게 5조 달러씩, 5조 원씩 적자 내면 한 20년 적자 내면 다 떨어먹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그 사업 초기라서 계속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가치라는 거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영업이익의 몇 배냐 가지고 가격을 매기는데, 이 가격이 80조나 되는 가격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우버가 4차 산업혁명의 최선두 전방에 있는 혁신기업이고 미래의 기업이고 신성장 기업이고 그런 가치를 지금 70조, 80조, 100조를 부여해. 100조까지는 안 되겠군요. 이렇게 부여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20년 후의 주가를 미리 그냥 매겨주는 거죠. 10년, 빠르면 한 10년 후의 주가. 지금 현재 막 한 분기에 5조씩 적자를 내는데 그 터무니없는 주가의 가장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미래의 신성장주지만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가다라는 걸 또 대표적으로 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이게 뭐 내년도에도 쭉 분기별로 적자가 예상되는 게 뭐 명확관화하죠. 그러니까 왜냐? 이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가입자당 적자가 계속 뭐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적자가 1인당 적자가 숫자가 늘어날수록 더 커지는 거죠. 적자는. 그래서 이러한 적자를 가지고 고가의 매기는 매우 주식은 좋은 주식이죠. 기업도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미래 신성장 기업. 그런데 주가가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기업을 사면은 미리 20년 뒤에 주가를 다 매겨놓고 그 비싼 가격으로 사놓으면 언제 이익을 낼 거냐.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좋은 주식이지만 매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지혜입니다. 투자의 지혜. 반대로 이제 성장 주식 중에서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4차 산업혁신주만 성장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떠한 새로운 그 시장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 그게 다 성장 산업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만 성장 산업이 있는 게 아니라 구산업에서도 신시장이 새로 열리고 세계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이러면은 그게 성장 사업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5년 전에 20조고 지금은 5년 후에 지금은 33조입니다. 매출이. 영업이익이 5년 전에 1조였고 지금 영업이익 1.5조 50% 증가했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꾸준히 상승해서 그 이익이 50% 5년간 늘어난 거죠.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느릿느릿하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5년간 50% 늘었는데 주가는 5년 전에 16만 원이었는데 지금 8만 원 하고 있습니다. 50% 줄었죠. 주가가.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한 주당은 그렇고 합해서 시가총액이 5년 전에 영업이익 1조일 때 4.5조였는데 지금 영업이익 1.5조로 늘어났는데 시가총액이 2.3조 반토막 났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5조인데 시가총액이 2.3조라면 이건 지금 2년 영업이익 2년만 벌어버리면 시가총액 투자원금이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2년 영업이익 1년만 더 벌어버리면 3조 되는데 시가총액이 2.3조다. 그 1년 6개월만 벌면은 투입원금이 다 확보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도표로 좀 더 보기 좋게 영업이익이 5년 전 1조에서 지금 1.50% 늘었는데 주가는 시가총액이 4.5조에서 2.3조로 반토막 줄었다. 이 영업이익의 배수로 친 주가가 5년 전에 이게 1조가 4.5조 PR이 영업이익을 PR로 치면 4.5배였는데 지금 그 가격대로 그대로 준다면은 지금 주가는 50% 올라 있어야죠. 16만 원에서 주가가 50% 오른다면 24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 8만 원에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주가냐 이거죠. 이렇게 비합리적인 주가인데 나쁜 주식이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나쁜 회사라서 나쁜 주식이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바로 이게 CJ입니다. CJ. CJ는 지금 그 성장 기업의 하나의 그 상당한 선두에 와 있습니다. CJ는 지금 제일제당 한류식품의 그 최고 회사죠. CJ 제일제당. 그 지금 CJ 제일제당이 국내에서는 뭐 식품사 중에서는 최고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시장 진출해서 슈완스를 인수해가지고 전 북미의 네트워크망을 확충하고 있다. 성장을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열사 CJ E&M 한류 엔터의 그 최고 회사죠. 이 문계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 지난 뭐 5년인가 10년인가 지속적으로 CJ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터 회사 E&M이 지금 계속 확장 중이고, 한류, K-팝, 뭐 K-팝 세계적인 그 공연장을 뭐 일산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금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론이 뭐 리포트도 나오고 합니다만, CJ의 재무구조가 그렇게 리스키하게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다소 높긴 하지만 계속해서 M&A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M&A로 계속 키워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는 부채 비율을 또 조달해야만이 되는 거죠. 순 자기 자본만 가지고 M&A 할 수가 없는 겁니다. CJ는 그동안에 계속 M&A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회사죠. 제일제당 하나를 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오리온에 대한 엔터 사업을 다 인수해가지고 E&M을 키웠고, 또 대한통운까지 인수해가지고 유통망을 전 세계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이러한 그 M&A가 계속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이어왔고, 그동안에 또 쇠퇴하는 산업은 또 제거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로비전 그거 다 제거시켜버렸죠. 좋은 값을 받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양화되는 사업을 제거하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계속 투자하고, 이런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대표적인 회사가 CJ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 네트로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M&A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죠. 그 한류식품, 한류식품의 세계화, 또 한류 엔터의 K-팝의 세계화, 또 한류 뭐 문화, 다른 드라마나 영화도 계속 히트작 만들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기생충인가 뭐. 하여튼 이런 성공 스토리가 계속 펼치고 있는데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그 떨어지는 그 핵심 원흉으로 이제 이세한테 승계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임의로 주가를 누른다라고 말하는, 저는 누른다는 회사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누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좀 변칙적인 우선주, CJ 4우선주, 10년 후에 보통주로 전환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러한 뭐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도, 이것도 이세 승계를 위한 좀 변칙 플레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기관 투신사들이 그런데 이용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마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의심을 받고 계속 팔리는데, 근데 사실 설사 그렇더라도 좋은 기업이 그러한 트리거로 잠시 떨어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우선주, 보통주 전환 우선주를 만약에 헐값에 이렇게 발행을 했다면 아마 이세가 계속 사모으지 않을까요? CJ를 승계해야 되는 이세가 그것을 계속 사모으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비중을 높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왜곡 플레이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더 부풀린다. 이러한 주식의 나쁜 어떤 그 특성이 부각되는 것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손상되는 게 아닌 것인데 주가가 형편없이 왜곡된다면 그거야말로
더욱더 바겐세일 할인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기업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일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러한 그 롤러코스터 장세나 비합리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공포매도 또는 마구 팔아치우는 그 행태에 의해서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집중해야 되고, 주가가 나쁜 주가일수록 좋은 기업은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근데 이제 단기간에 팔아먹기 위한 가격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다면 그거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대주주가 10년 후에 지분 확충을 노리고 한다면은 나도 똑같이 대주주처럼 대응한다면은 그게 제일 좋은 투자 스팬이 되겠죠. 투자 타임 스팬이 되겠죠. 대주주가 10년 후에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사모은다면 나도 대주주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제일 좋은 투자의 대응 방법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한다면은 좋은 기업을 나쁜 주식일 때 사는 것이 최고의 투자 비결이다. 이게 바로 CJ 주가입니다. 그죠? 장기 차트인데 이 CJ가 이렇게 과거에도 2000년에 주가가 뭐 한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다시 금융위기 때 또 3분의 1 토막 한번 났었네요. 지금도 뭐 고가 대비 한 30만원인 게 8만원. 3분의 1 토막도 더 났네. 이게 언제 회복됐느냐? 20년 전에는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만에 전 고점을 다 회복했고, 지난번 금융위기 때는 2년 만에 전 고점을 회복했네요. 그죠? 지금은 얼마 만에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CJ의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면, 이 CJ가 이제 드디어 사양산업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뭐 회사가 꼬꾸러지는구나. 이제 회사가 경쟁력에서 이제 완전히 시장이 쪼그라드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판단에 의한다면은 이건 끝입니다. 그죠? 그러나 CJ가 지금 세계화 전략에 계속 지금 확장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겠죠. 2세한테 좋은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것이 2세한테 뭐 망한 기업 물려주려고 이렇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CJ의 경영진이 어떤 개인의 독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CJ의 역사가 삼성그룹의 최고의 오래된 지주회사격인데 그게 분리된 것인데 이 경영진이 굉장히 노회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 합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서 무모한 어떤 잘못된 M&A를 해서 회사를 추락시키거나 또는 회사의 방향을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나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장 전략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모험이지 모험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자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이다. 이 CJ의 성장 스토리가 우버의 성장 스토리나 비슷한 것이다. 우버가 신사업에서 저렇게 모험 사업을 하는데 고주가를 받는다면은 CJ 같은 이러한 이미 검증된 안정된 시장에서 확장 스토리 성장을 한다면 우버보다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성장 점수를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봐야 되고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 당장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팔아치우기 위한 저가 타이밍을 잡는다. 이건 아무도 스스로 배팅이지 그것은 가이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CJ를 다시 한번 이 성장 스토리와 이 회사의 가치 이게 현 주가하고 대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